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큰일이 났습니다. 이거는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는데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하다하다가 추미애 아들 문제를 쉴드치기 위해서 무려 안중근 선생을 소환해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근 이제 16일 오늘 더민주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를 언급하면서 역대급 강아지 소리를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살면서 이 유명한 문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이제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더민주에서는 이 안중근 선생이 남겼던 비장한 명언을 무려 추미애 아들 따위를 쉴드 치는데 사용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름 아닌 추미애 아들이 안중근 선생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이런 희대의 강아지 짖는 소리를 해버린 것인데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나와요. 보면서 너무 상식을 뛰어넘으니까 말이 안 나온다니까. 진짜 이 불쌍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헛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박성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더민주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새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던 모양인데 벌써부터 못된 버릇들이 가득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터줏대감인 추미애 같은 사람한테 지금 과잉 충성 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부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이게 국민을 섬겨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상관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역 주민들께서도 인간적으로 이런 거는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 전화라도 해가지고 항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서울 중구, 성동구, 을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진짜 지역 주민들이 항의할 만한 사건이에요. 지역을 빛내고 지역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지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박성준 더민주 원내 대변인 이 사람은 요즘 또 추미애 아들 문제로 계속해가지고 자기 소속 정당이 불리해지자 오늘 또다시 이제 비장의 치트키를 발동해버렸죠. 가짜뉴스 드립까지 꺼내들고 말았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는 전가의 보도죠. 박성준이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야당은 가짜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장병을 괴롭히고 있다. 여기서 이 의무를 다한 군장병이 누굽니까? 추미애 아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군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이런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나쁜 버릇 가짜뉴스 타령이 나오는 겁니다. 초선인데 습관이 아주 못되게 들었어요. 자,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 평범한 국민들의 아들들이었다면 전화 한 통으로 휴가 복귀일을 마음대로 그렇게 늘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박성준의 눈물겨운 충성심은 갸륵할 정도입니다. 서 씨에게는 어떤 그 아들내미를 말하는 건데 추미애 아들 서 씨에게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라면서 지금 뻔히 온 인터넷에 팩트가 드러나 있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도대체 본인이 뭐 추미애 아들 보좌관도 아니고 그죠? 결국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아들이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런 궤변을 들어놓았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죠. 추미애 아들을 지금 안중근 선생에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는 허울 좋은 뻔한 소리도 또 잘 늘어놓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더민주 측에서 말하는 그런 소모적인 정쟁, 뭐 소모적인 정쟁을 너네가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또 했어요. 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압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까지는 그 누구도 이견의 여지가 없겠죠. 자, 그러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무슨 일만 생겼을 때 사사건건 억지스러운 트집을 다 잡아대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본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문정부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중에서 못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없어요. 경제도 마음대로 망치고 탈원전도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부동산 정책도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는데 지들 멋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인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LTE 5G급 속도로 개박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쟁의 도구니 뭐니 저런 소리를 하는 거는 정말로 양심이 없고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소모적인 정쟁이 물론 국가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거는 맞지만 니들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추미애 아들을 무려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버린 이번 메인 요리 사태도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넷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졌어요. 네티즌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제 미쳤냐는 반응부터 해서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상식적인 반응들이죠. 이제 안중근 의사를 욕보이지 마라, 역대급 강아지 소리다 등등. 뭐 다행히 정상적인 여론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그 중에서는 이런 희대의 강아지 짖는 소리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지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살처분하는 게 맞다고 본다. 뭐 이런 이제 다소 격한 표현도 있기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표현은 둘째치고 솔직히 맥락상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쟤네들이야 그러니까 원래 저런 그러니까 민주당을 말하는 건데 민주당은 원래 저런 수준의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문제는 진짜 더 큰 문제는 저런 거를 보면서도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수준이야말로 그 책임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은 더민주 쪽의 사람들은 늘 저런 식이었습니다. 항상 자신들은 옳고 틀리는 법이 없다라고 하죠. 얼마 전에는 그쪽 성향의 지지자들이 박원순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박원순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쟤네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세상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뭐 절대적인 빛과 어둠, 선과 악으로 굉장히 세상을 단순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 자기들의 그 알량한 기준잣대 하나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릴 거라고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입체적이고 다원적이고 복합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입체적이고 이중적인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자,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도덕적 우월성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유아틱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말이죠. 실제로 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도덕성까지 훨씬 더 타락한 심각한 사람들이지만 말입니다. 자, 결국 추미애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던 이번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자 더민주 측에서는 급히 삭제해버리고 또 도망갔다고 합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거들먹거리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 참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정말 이 나라의 수준이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유아틱한 수준까지 타락을 한 건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더민주 사람들을 잘 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가끔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야, 나도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저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쟤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밑바닥이구나. 무조건 더 낮게, 더욱더 낮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최근 추미애 아들 문제와 관련을 해서 공익 제보를 했었던 전 당직 사병 청년이 대깨문들로부터 최근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만이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최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이 비슷한 표현을 엉뚱한 사람들 몇 명이 따라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에게 진정으로 플러스 생산적인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